치킨집을 운영하는 두 형제가 벌인 인면수심의 범죄인데 이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직원에게 온갖 몹쓸 짓을 다했다고.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? 정말 참담한 사건입니다. 이제 한 형제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. 여기에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종업원이 함께 일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렇다면은 사실 본인의 가게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몸이 좀 더 불편한 상황이라면 더 챙기고 함께 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피해 종업원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가학행위를 일삼았던 사안이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가학행위의 정도가요. 너무나도 심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예요. 그러니까 뜨거운 기름이나 뜨거운 물을 팔에 부어서 크게 화상을 입게 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흉기로, 멍키 스패너 같은 흉기로 가해를 해서 크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는 등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유형의 폭력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신체적인 학대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는데 이후에는 뭐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내지는 가게에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1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합니다. 그러니까 또 다시 가게를 도망가게 되면은 너가 이 돈을 내야 된다. 이렇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피해 종업원의 모친의 집에 들어가서 일부 어떤 금원을 절도해 나오기도 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너무나도 악랄해서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능 정도가 다소 낮은 이 경도의 지적장애 종업원을 악용해서 이 본인들이 어떤 재미로 이런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인 갈취 때문인지 이 모든 이유로도 사실 납득할 수가 없는 끔찍한 악행을 벌였던 사건으로 얼마 전에 1심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제 이 형제에 대해서 각각 피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서 징역 4년과 징역 1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다른 선고를 받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? 이 범행의 가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. 그러니까 함께한 부분은 맞지만 특히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해자가 범행의 빈도도 더 많았고요. 흉기를 사용한 점 그리고 피해자를 좀 더 악랄하게 오랜 기간 괴롭혔던 점들이 가만히 되었습니다. 이번에 선고받은 사람은 이 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종업원도 있었습니다. 이 형제가 다른 종업원에게 피해 종업원을 괴롭힐 것을 종용하기도 했고요. 피해 종업원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고 가해 기간이 길어진 상황에서 다른 또 가해 종업원이 이에 가담한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 다른 가해 종업원은 피해의 정도, 피해를 입힌 정도가 이 두 형제보다는 좀 낮고 어떤 피해자와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한 사안이었습니다. 네. 자,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는지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인데 재판부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서 이루어진 범행이다. 이걸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? 참담하죠. 그러니까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잔혹한 범행을 벌일 수 있었다. 재판부도 이 점을 크게 꾸짖었습니다. 지금 적용되고 있는 법조만 보더라도요. 특수상해, 위험한 흉기를 휴대해서 상해를 입힌 그런 부분도 있고요. 특수상해를 교사,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괴롭힐 것을 지시한 부분, 정말 악랄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사기와 공갈, 있지도 않은 그런 금원을 너가 갚아야 될 것처럼 협박하고 공갈한 부분, 특수절도, 특수강요, 이 죄형되는 법조 하나하나가 정말 중한 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목입니다. 재판부에서도 피해자를 정말 하나의 인격죄로 취급하지 않았다.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겼다. 어떻게 객체로 봤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벌일 수 있었다라고 강하게 꾸짖었지만 최종적으로 일단 아직 1심이지만 형량을 보면 징역 4년,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. 가담의 정도가 높은 이 형제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졌다고는 하나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응하는 판결이었는가는 여전히 좀 의문점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마 검찰에서도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 끔찍한 범행들이 확인이 된 범행들이잖아요. 이 외에도 사실 추가적인 범행, 입증해내지 못한 범행, 기억해내지 못한 범행들은
더 많았을 것을 예측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예. 마음도 갖고 있게 됩니다. 네,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훼손한 형제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